예,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 여성분이 캐시디 허친슨. 예, 어제 저희가 이 보도를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는데, 왜냐하면 어제 저희가 보도를 준비할 때만 해도 허친슨이 이런 폭로를 했다, 이것만 보도가 나와 있었고, 그게 그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저희가 보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도하던 그 시간대,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던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남도 아닌 이 보수 방송도 아닌 좌파 방송들이, MBC 방송, ABC 방송, 이런 좌파 방송들이 그 사이에 팩트 체크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뭐냐면 아니다, 가짜다 이거죠. 좌파 방송들이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보도를 내보냈을 정도면 이건 심각한 이야기다. 상황이 어떤 것인지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허친슨은 누구냐? 마크 메도우스라고 백악관 비서실장이었었죠. 트럼프 대통령 때 비서실장을 했던 마크 메도우스의 임기 말 마지막 기간 동안 보좌관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의 보좌관이니까 백악관 안에서 꽤 트럼프 대통령 혹은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이 제공이 됐었겠죠. 그리고 증언한 내용이 무엇이냐? 1월 6일 의회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사건 터지기 전에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집회를 끝내고 대통령 전용 리무진에 탔는데, 이 대통령 전용 SUV 리무진을 백악관 쪽으로 다시 돌려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의회 의사당으로 가자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의사당으로 가자고 요구를 하니까 그 비밀경호국의 경호국장, 실장이 각하 지금은 거기 보안상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시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막 화를 내면서 가자는데 내가 F윙 대통령이야 라고 F6도 문자 써가면서 야, 내가 대통령이야, 내가 가자는데 왜 안 가? 막 이렇게 소리를 쳤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리무진 뒤쪽에 앉아 있다가 앞에 핸들을 잡았다는 겁니다. 돌이키려는 듯이, 차를 움직이려는 듯이. 그러니까 이제 경호실장이 대통령의 손목을 잡으면서 각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이 경호실장 목을, 손으로 막 목을, 쇄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이쪽 갖다가 목을 탁 잡았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온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을 따지기도 전에 더더군다나 폭스뉴스 같은 뉴스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이러면서 막 트럼프가 이제는 올 것이 왔구나, 이제 트럼프가 무너지겠구나, 이런 식의 반응들을 보이는 방송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캐시디 허친슨이 이야기한 그 내용이 트럼프를 무너뜨릴 만큼 폭발력이 있는 증언인가?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제가 어제 마지막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so what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는 말이냐? 대통령이 1월 6일 그 사태에서 그 의회에서 아직 폭력 사건이 벌어지기 전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 모여있는 군중들한테 나도 가겠다라고 말한 그것이 과연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수십만 명 모여가지고 그 앞에서 연설 다 한 상황이었는데 그 연설한 사람들, 야, 평화적으로 가가지고 너희들 의견을 얘기해라라고 다 얘기해줬고, 그래서 사람들 다 의회로 보낸 상황이었고, 나도 그러면 의회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무슨 반란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이거죠. CNN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도를 할 때 반란 조사라고 아예 밑에다 타이틀을 걸어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아주 그냥 못을 박아놓고 방송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 이 허친슨의 증언이 과연 트럼프의 반란 주동서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이야기이냐? 저희가 볼 때는 아무런 증거가 안 된다는 거죠. 아무런 증거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이고요. 이후에 이제 오늘 아침까지 해가지고 여러 언론사에서 허친슨의 증언에 여러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줄지어서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먼저 나왔던 거는 NBC 뉴스의 피터 알렉산더
백악관 특파원인데요. 이 피터 알렉산더 기자가 어제 저녁에 6시 좀 넘어서 이런 글을 올리는데요. 비밀 경호국과 가까운 소식통에 의하면 두 사람 모두 폭행당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결코 핸들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트위터에 올라옵니다. 지금 보시는 바로 이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직접 다른 소식통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고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결코 핸들을 잡으려고 한 적도 없다. 분명히 핸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경호원이 대통령 손목을 잡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했다고 지금 증언을 했는데 근데 그런 적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면 자기네들이 의회 증언대에 나와서 선서하고 증언할 준비 다 돼 있다.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약 30분쯤 뒤에 한 6시 57분에 나왔네요. 그 뒤에 ABC 방송에 존 상투치라는 기자에도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올려놓는데 새로운 소식 하면서 이 ABC의 PLT하고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은 비밀 경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운전대에 다가갔다거나 요원을 폭행했다는 어떠한 주장에도 반대해서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허친슨의 증언이 틀렸다는 거죠. 오늘 나온 보도에 보면은 허친슨이 증언을 할 때 읽었던 그 메모는 허친슨이 직접 보고 목격한 것을 적은 내용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은 것을 전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메모를 작성한 사람은 누구냐? 다른 사람입니다. 무슨 슈만인가 하여간 이상한 다른 사람이 그걸 변호사가 써준 글을 읽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 또 드러나는 아주 좀 웃기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좌파 언론사 기자들은 이같이 사실 확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보수 언론이라고 간판을 내걸고 있는 팍스뉴스 같은 경우에는 허친슨의 증언을 사실로 확정해 받아들이는 자세로 방송에서 보수 매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브라이트바트 뉴스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도대체 팍스뉴스 니네 뭐하는 미친 짓이냐? 막 하면서 공격하는 그런 기사들을 여러 개 내는 걸 보았습니다. 하여간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CNN조차도 신중한 접근을 펼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CNN의 제이크 테퍼가 제이미 레스킨 하원 의원하고 인터뷰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이 영상은 하원 공화당에서 직접 트위터에다가 올려놓은 영상인데 저희가 번역해서 자막을 좀 달았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CNN의 기자가 무엇을 지적하고 제이미 레스킨은 민주당 하원 의원이고 아주 트럼프 공격 저격수로 유명한 하원 의원입니다. 근데 제이미 레스킨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It is just an incredibly damning and dramatic story. I would just, as a journalist and as an American, appreciate more corroboration for the story, since as of now, it is hearsay. I mean, it is it is hearsay. I mean, it is somebody. 네, 지금 방금 들으신 대로인데 CNN 기자가 그거 그냥 hearsay 듣고 말하는 거 아니냐? 한글로 번역할 때는 그거 그냥 소문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동 번역이 되던데요. 근데 약간 hearsay, 그냥 들은 말을 전달한 거 아니냐? 본인이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레스킨 의원이 뭐라고 그럽니까? sure. 당연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 의원도 그건 들은 말 그냥 전한 거야. 사실인지 아닌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지들끼리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좌파 방송들도 이렇게 이 증언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은 모른다라고 보도하고 있던 그 시간에 팍스뉴스는 뻘짓하고 있었다. 이거 저희가 또 참 갑갑하네요. 갑갑한 상황이고요.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지금 이제 비밀 경호국의 현직 요원들을 직접 인터뷰하는 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전직 요원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디미트렐로라는 전직 요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과거에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빌 클린턴 대통령하고 조지 W 부시 대통령, 이 두 대통령 때 경호실에 근무했던, 비밀 경호원으로 근무했던 이
디미트레올로스라는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디미트레올로스의 증언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이 어디를 가자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안 된다라고 막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경호원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조언은 할 수 있죠. 예, 거기가 보안상 위험하기 때문에 가시기 좀 어렵습니다. 라고 조언은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가자라고 하면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연락해가지고 야 지금 VIP가 갈 테니까 그쪽에 보안 준비해라 라고 서로 연락해가지고 일이 성사되게끔 준비하는 게 자기네들의 역할이지 대통령이 가자고 그러는데 거기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막아서는 게 이 보안 요원들의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 코드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대통령이 화를 낸다, 그래서 때렸다, 그럼 그냥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보안 요원들의 행동 코드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대통령이 핸들을 잡았다, 근데 손을 잡는다, 그거 못하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전용 SUV에서 뒷자리에 앉아있는 대통령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핸들을 잡을 수가 없답니다. 예, 그렇게 할 수가 없답니다. 이 물리적으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증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증언이다. 그러니까 증언만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런 표현을 했던데 갑자기 TV 보다가 먹던 걸 집어던졌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럴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증언을 한 것인데 그런 말이 안 되는 증언을 한 것을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마구 그냥 퍼뜨려 대면 이거는 국민들이 굉장히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오해해봤자 그게 무슨 대단한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하여간 그렇다는 것이고요. 한편 NBC의 피터 알렉산더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비밀 경호국의 한 소식통을 인용을 하면서 트럼프가 화가 나 있던 것은 사실이었고 의사당까지 운전해달라고 요구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표현이 참 애매하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트럼프가 화가 나 있었고 의사당까지 운전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 놓고 나면 사람들이 그러면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트럼프가 화났다고 인정했구나라고 이해하기 쉬운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인 것이죠. 실제로는 경호국에서는 자기네들이 보호 대상으로 데리고 있는 이 VIP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말을 했는지 외부에 일절 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비밀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아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추측성으로 요구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보내면은 그러면은 그거를 읽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화나가지고 때리긴 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근데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디미트레올로스는 트럼프가 발을 내디뎠다면 비밀 경호국이 그를 의사당으로 데려갔을 것이다. 대통령은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밀 경호국이 보안상의 이유로 의회 건물에 가지 말라고 조언했을 수는 있지만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가 가고자 하는 곳이면 어디든 갈 수 있도록 보안과 가능한 경로에 대해서 권고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다가 어제 글을 올렸는데요. 이렇게 올립니다. 예, 좀 길게 올렸네요. 예. 뭐라고 올리냐면 어제 올린 내용은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인데요. 뉴욕타임즈하고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의 안 특별위원회 증인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들통났는데도 그것을 언급하는 것조차 실패했다. 우리나라는 언론과 우리의 선거에 대한 모든 자신감을 잃었다. 슬프다. 이렇게 썼습니다. 어제 쓴 글에는. 오늘 아침에 쓴 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제 적발된 가짜 사회 등반가, 이제 허친슨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funny social climber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사기꾼 funny니까 이제 가짜인데 약간 사기성 있는 가짜를 얘기하는 거고 social climber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이제 막 한번 좀 이렇게 떠보려고 하는 나 좀 이제 뜨는 거야? 뭐 이런 식의 한번 떠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엉터리로 사회적인 인지도를 쌓으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이제 비꼬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비판하는 거죠. 가짜 사회 등반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당파적인 높으신 안 특별위원회, 아이고 참 이 하원 특별위원회가 얼마나 높으신 분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이 높으신 안 특별위원회, 트럼프는 거기다 꼭 안 특별위원회 이렇게 붙이기 때문에 이 안 특별위원회에다가 들려준 거짓말과 조작된 이야기들은 심각한 쇠락에 빠진 우리나라의 수치다. 반대 신문도 없고 진짜 공화당원도 없고 변호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가짜 이야기와 모든 가짜 내러티브가 생산됐는데 반발은 전혀 허락되지 않았다. 안특별위원회는 강제로 해산되어야 된다. 마녀사냥이다 이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지금 상황이 터졌을 땐 저희가 이게 뭔가 싶었는데 어제 저녁부터 해서 오늘 아침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을 보면 허친슨이 증언했던 내용은 본인이 직접 본 내용이 전혀 아니고 누군가한테 들은 내용이고 그나마 증언대에서 발표했던 메모도 다른 변호사가 써준 메모를 읽는 수준이었었고 그런데 그 내용이 과연 검증될 수 있느냐를 놓고 보면은 정작 비밀경호국 입장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증언 선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는데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끼워 넣으려고 하는 이런 그 잘못된 1월 6일 특별위원회의 청문회, 가짜 청문회죠. 이거 완전히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거짓말 들통난 게. 이게 가짜 청문회가 지금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저희가 정말 이 미국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단면이다.